장 소장님이 월요일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하셨어요. 네. 지금 좀 이제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남풍이 불고 있다. 원남풍. 네, 원희룡발 남풍이 수도권으로 불고 있다. 아,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희룡 캠프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경북에서 지금 원희룡 바람이 불고 있다. 한동훈 배신자론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대구 경북의 애국당원들은 한동훈이 되면 우리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이가 나쁘잖아. 이거 대통령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수도권으로 점점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지금 배신자론 저게 맞아 지금? 아니 당대표 나가려면은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리고 총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겠다는 플랜을 얘기해야지 지금 한참 지난 배신자론 하는 게 맞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한테는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둘만 그냥 배신자 한동훈 나빠요 막 이러면은 영향력이 그렇게 덜 부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수 우파의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분들이 맨날 그냥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 되면 대통령 탄핵 당한다고, 한동훈 나쁘다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보는 당원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거기에 점점 쇠뇌라는 표현이 적당할까 모르겠지만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조금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당원 구성인 것 같습니다. 당원 구성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지난 총선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판해서 우리가 총선 참패했는데 이게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혁적인 당원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개혁당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당원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생각이 강한 분들이 남아있어가지고 한동훈 후보에게 이 캠페인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좀 어려워져 보인다. 1차에서 안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 캠페인과 조직 동원이었어요. 캠페인은 배신자론 탄핵 이거랑 조직 동원은 당원들에게 세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략 70여 분인데 대부분 현역 지역구 의원이거나 당협위원장이다. 근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원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당원을 상대로 조직력이 있는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4만 명이래요. 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8대 2니까 네. 이 당원 동원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은 뭐 당원이 84만 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문자로 보내가지고 다시 뭐 투표하면 되는데 모바일로 투표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50%가 안 돼요.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 꼭 문자 가면 투표하셔야 돼요. 원희룡 알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1차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다고 2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1차에서 1위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격차가 50%에 조금 못 미치는 뭐 43, 뭐 4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럼 결선을 갈 것 같다. 결선을 갈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 좀 뭐 얘기를 하자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동훈이 유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직표라는 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는 거의 밀릴 게 어느 정도 명약관한에 밀린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원희룡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선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뭔가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나왔을 때도 투표율 상당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무난하게 하는 방식 요거는 한동훈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어대한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대한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조직표를 좀 단속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넉넉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하고 이해운 의원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하태경이 졌잖아요. 하태경이 그 전에 이제 뭐 그냥 여론조사 해보면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뭐 당원들이 뭐 이를테면은 당원들을 원래 국민 여론조사에선 참여하지 못하는데 나는 당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막 이런 것까지 막 뭐 그런 방식까지 다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작심하면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이 보수 정당은 이거 뭐 합동 토론회 막 이런 거 하면은 장난 아닙니다. 꽹가리 치고 상모 돌려 상모 이거 막 와서 이거 하고 사전놀이까지 해요. 사전놀이요? 사전놀이하고 막 세과시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이쪽에 실무자급 분들하고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좀 매일매일 전화 통화해서 좀 상황을 체크해 보는데 되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건지 아니면 안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건지 조직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전에 정광재 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되게 비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무슨 일을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괄 선대 본부장 같은 분이 딱 자리를 차고 자 조직 어떻게 됐지? 메시지. 자 정책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은 토론회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지? 이렇게 좀 꽉 그립감 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조직은 누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공부는 누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밀주의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합동연설회장에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당원들을 대규모 조직을 해가지고 플랜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싹 잡는데 앞으로 막 들고 가지고 맨 앞자리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연설할 때 원희룡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잡아버리면요. 거기에 나오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도 연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합동연설의 초반에 이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원희룡 후보 쪽에도 다 조언은 다 해줬어요. 분위기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이런 전당대회에서 조직 선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한동훈 후보의 조직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할까. 너무 여론조사만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좀 우려를 충분히 전달해줬고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샤이 한동훈 표가 있는 것 같다. 샤이 한동훈.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우리 총선 참패했는데 지금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면 우리가 과연 다음번 선거에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한동훈 똑똑한 것 같고 어쨌든 미래 지도자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떨어진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어디 자리라도 하나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드러내놓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당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투표로 원희룡 찍을지 한동훈 찍을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 동의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은 사실 미래로 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된다. 여기에 모든 그게 있으니까 뭐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그거 있지만은 뭐 원래 보수는 용병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을 막아야 돼.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의구심이 있는 거지. 야 원희룡이 당대표 되면은 선거 이겨 그러면?
이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되면은 대통령 뭐 탄핵될까? 뭐 이런 갈팡질팡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동훈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인기도 없고 마지못해 보수에서도 지지하는 이런 분들도 뭐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쪽으로 더 눈을 돌릴 거다. 그 4명 중에서는 그나마 한동훈이 제일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원희룡 후보가 오늘 SNS에 이제 이 배신의 정치에서 총선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좀 메시지가 보니까 약간 틀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다.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거다. 제가 원희룡 후보를 잘 아는데 참 뻔뻔하고 철면피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본인은 책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동훈에 대해서 네거티브성 공격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동훈 빼고 그때 진짜 원희룡이었으면은 중도층의 민심을 더 가져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너무 급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다른 거 떠나서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은 이재명 이겼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붙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격차,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큰 격차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원희룡 후보 어저께 그 김태현의 SBS 김태현 정치쇼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 양반 또 고질병 도졌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질병이요? 김태현 변호사가 한동훈 친구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알려진가, 뭐 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친분이 있는 건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질문을 원희룡 후보한테 던진 게 뭐 못할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본인 얘기를 하면 되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우리 진행자가 한동훈 친구라서 그런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3번 4번을 하는 거야. 거듭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번에 정치인싸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허이루가 표정이 하얗게 됐잖아 그때. 사태질을 막 하면서 누구였지 거기 현근택 변호사. 네. 심지어 현근택 나가고 자리 없는데도 거기서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진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진짜 언론하고 특히 왜 그렇게 사이를 안 좋게 하는지 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예. 왜 김태현을 그렇게 해, 자극해. 김태현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팬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진행자를 공격하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굉장히 뭔가 어대안이라는 말을 다 쓰고 있는데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없었던 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뇨한 의원도 오늘 어대안이라는 말은 되게 쓸데없는 프레임이다, 언론이 만든 거다, 이 주장을 굉장히 같이 하면서 요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러닝메이트로 이제 최고위원 출마해서 한동훈 후보의 약간 인성을 거론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갈 때까지 인성. 자기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나온 거다. 소통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셨대요. 이제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젊고 차후에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형님 먼저. 네. 여론조사 믿냐? 뒤집힌다. 원풍 불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이제 원 후보 캠프의 분위기인 거죠. 원남풍. 근데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바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원 조사를 좀 안 해봐서 우리가 확실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좀 연배가 있으신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도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만큼 한동훈, 원희룡 이 지지율 차이가 격차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선거 프레임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면 근데 내가 자꾸 한동훈 편을 드는 것처럼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차기 지도자로서 국민적인 선택이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지 자꾸 보수층 내에서 여러 인재들을 흠집내고 헐뜯어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1등 하려면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봐야 내가 1등 하는 거지, 제 공부 못하게 옆에서 막 방해하고 참고서 훔치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 캠페인을 처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집권 여당답게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냥 무능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김기현 의원이 이제 최근에 반발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경쟁력이 없는데 윤심하고 조직표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라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서 그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네거티브로 가니까 결국은 약간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이런 조직 동원해서 하려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조금 이게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 메시지 나오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컨설팅을 사실상 해드렸는데 이재명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보수당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 나오고 이제 북핵도 뭐 얘기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원희룡이 2등을 때는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선전할 수 있겠다. 근데 원희룡은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무덤 파는 것 같은 약간 지금 캠페인이 그러니까 좀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뭐 네거티브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장 소장님 지방자치 그 단체장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만나주지도 않는다, 뭐 그럼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용산의 기류를 읽은 거죠. 분위기. 대통령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구나. 그거를 본인들이 느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그다음에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이 네 분이 공개적으로 지금 반한동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 한마디가 대세를 뭐 가릴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자꾸 이렇게 그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좀 미리미리 뭐 무마를 시키거나 좀 미리 만나가지고 전화라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선거 출마하면요. 각 지역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미리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유 저 출마하는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욕 한 번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 그래 저번에 통화했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이 한동훈 후보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라도 한동훈 안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는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지방 교부금 다 깎고 예산 야 안 줘. 대전하고 협력하는 거 뭐 있어 다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목소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진짜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장 소장님이 나한테 맨날 얘기해 준 거 내가 방송에 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뒤에 숨으려고 하지 그런 적 마시고.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한동훈하고 손 잡으면 되지 필요하면.